차 뒤쪽을 통째로 가로지르는 램프가 새로 생겼는데 이거 진짜 실화 맞냐고 다들 난리가 났거든요. 저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게다가 요즘 트렌드랑 정반대로 문 손잡이까지 옛날 방식으로 되돌아갔다는 소식도 같이 나왔는데 이것도 진짜 사실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신차 속보 KR입니다. 오늘도 알찬 신차 소식 들고 왔는데 이번 건 정말 반응이 뜨거울 것 같아서 저도 살짝 긴장되네요. 오늘 준비한 건 현대차 베스트셀러 SUV 신형 투싼 완전 변경 모델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말 볼거리가 많거든요. 끝까지 기대해 주세요. 정보통에 따르면 이번 신형 투싼은 내부 코드명 NX4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고 위장막 둘은 테스트카도 도로에서 자꾸 목격되고 있대요. 그런데 최근 공개된 자료를 보면 예전의 부드러운 곡선형 디자인은 거의 다 사라지고 각지고 남성적인 정통 SUV 스타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고 볼 수 있어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각진 디자인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는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정도 변화가 치열한 준중형 SUV 시장에서 확실하게 통할 수 있을까요? 사실 투싼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판매량이 워낙 높은 모델이라 이번 완전 변경에 대한 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브랜드마다 디자인 차별화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번 투싼의 변화도 그런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리어 램프인데 이번엔 정말 파격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통째로 말이죠. 지금 팔리는 투싼은 좌우로 날개처럼 뻗은 램프의 송곳니 모양 포인트가 특징이었는데 신형은 이 익숙한 구성을 통째로 버렸다고 정보통이 전하고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좌우 세로형 램프를 얇은 광원으로 이어주는 이른바 시그니처 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이게 아반떼에서 봤던 그 느낌이랑 꽤 비슷해요. 테슬라 모델 Y가 유행시킨 그 은은하게 퍼지는 간접 조명 방식이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한 셈이죠. 게다가 방향 지시 등 위치도 범퍼에서 램프 쪽으로 옮겨온다고 하니 뒷모습 전체가 훨씬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이 세로형 램프 디자인이 최근 나온 신형 아반떼 감성이랑 꽤 많이 닮았다는 점인데 같은 회사 안에서 세단과 SUV의 디자인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번 변화 중에서 가장 과감한 시도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도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땐 설마 했는데 사진을 보니 인상이 확 달라졌더라고요. 아,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사실 문 손잡이 쪽에 따로 숨어 있었거든요. 이 스타일. 이건 저도 예상 못했어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매끈한 플러시 타입 손잡이를 쓰는데 이번 신형 투싼 테스트카에는 오히려 예전 방식인 돌출형 손잡이가 그대로 달려 있었대요. 이전에 포착됐던 초기 테스트카는 분명 세련된 플러시 타입 손잡이가 장착돼 있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간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실제 사용성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해지는데 겨울철에 얼어붙거나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안 열리는 그 불편함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렌트카 손잡이가 꽁꽁 얼어서 안 열리는 바람에 추운 날 밖에서 한참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네요. 고급 트림에만 플러시 타입을 남기고 나머지 트림은 일반 손잡이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 소식이 오히려 더 반갑더라고요. 디자인보다 실용성을 챙기는 방향. 한국 소비자들도 의외로 꽤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특히 겨울철 추위를 자주 겪는 지역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자, 그럼 겉모습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안쪽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여기도 볼거리가 많아요.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초대형 통합 디스플레이인데 17.2인치급 통합 스크린이 대시보드 중앙을 가룰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현대차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인 플레오스 커넥트가 함께 탑재된다고 알려졌는데 최신 인포테인먼트 기기반이라 반응 속도나 화면 구성이 확실히 다를 것으로 보여요. 다만 다행인 부분도 있는데요. 공조 장치나 볼륨 조절용 물리 버튼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요즘 터치 스크린 하나로 모든 기능을 몰아넣는 차들이 정말 많잖아요. 운전 중에 온도 하나 바꾸려고 화면을 몇 번씩 눌러야 하는 그 답답함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투싼은 그런 부분에서 실용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이 선택에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싶더라고요. 역시 실용성이 최고예요. 외관 쪽에선 휠아치가 훨씬 깊고 각지게 다듬어질 예정이고 보닛도 조개 껍데기 형태로 볼륨감을 살린 스타일이 유력하다고 정보통이 전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명 크로스오버보다는 정통 SUV 이미지에 훨씬 가까워진 셈인데 경쟁 모델인 스포티지나 CR-V와 비교해도 더 남성적인 인상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요즘 준중형 SUV 시장에서 각진 디자인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이 변화가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짚어볼까요? 동력 계통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지만 하이브리드 비중을 늘리는 최근 흐름을 보면 신형 투싼도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중형 SUV 시장에서는 연비와 세제 혜택 때문에 하이브리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가솔린 터보 모델의 출력도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존 대비 1에서 2마력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사양 쪽도 궁금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완전 변경 모델은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을 대거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선 유지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들이 하위 트림까지 폭넓게 기본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확정되면 다시 다뤄볼게요. N9처럼 스포티한 외관을 강조한 트림이 별도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각진 디자인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네요. 색상 구성도 기존보다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요즘 무채색 선호가 강한 만큼 매트 계열 컬러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투싼은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SUV 모델이잖아요. 그만큼 이번 변화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어요. 각진 디자인과 커진 화면, 여기에 물리 버튼까지 남긴 조합이라면 실사용자 만족도가 꽤 높을 것 같은데 특히 아이 키우는 가족 단위 운전자라면 더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장거리 운전이 잦은 분들이라면 온도 조절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그 느낌 아실 텐데 그런 면에서 물리 버튼 유지는 실사용자를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도심과 고속 주행이 섞여 있는 환경이라 이런 실용적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하이브리드 비중이 늘어난다면 유류비 부담이 줄고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혜택도 함께 챙길 수 있어 실사용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스테디셀러 모델인 만큼 중고차 시세 방어력도 꽤 안정적인 편인데 완전 변경 이후에는 오히려 신차 프리미엄이 더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잠깐 실제 사용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주말에 아이들 태우고 마트 다녀오는 길, 손이 짐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손잡이 하나 제대로 안 열리면 정말 짜증 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투박하더라도 확실하게 열리는 돌출형 손잡이가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정보통에 따르면 기본 트림 시작가는 2,920만 원대, 최상위 트림은 3,780만 원대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이 정도 가격대라면 스포티지나 신형 CR-V 하이브리드와도
충분히 정면 승부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경쟁이 볼만해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트림별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중간 트림이 가장 인기 있는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트림을 고르실 건가요? 한국은 특히 고속도로 주행 비중이 높은 편이라 정숙성과 연비를 동시에 챙긴 하이브리드 모델의 실주행 만족도가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 공간이 좁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만큼 차체가 커지더라도 주차 편의 기능이 잘 갖춰진다면 실사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심 출퇴근용으로 쓰든 주말 캠핑용으로 쓰든 두루 만족스러운 SUV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위장막이 완전히 벗겨진 건 아니라서 최종 디자인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글로벌 공식 대비가 그리 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단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완전 변경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훨씬 크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다음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가격이나 트림 구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쟁 모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번 신형 투싼은 각진 외관, 세로형 시그니처 램프, 초대형 스크린이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에 물리 버튼 유지와 손잡이 변경 가능성까지 더해지는 셈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실용성 쪽으로 확실히 무게가 실린 느낌인데 이게 바로 이번 신형 투싼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차가 잘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단위 운전자와 장거리 통근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자인만 보고 끌리는 분도 많겠지만 결국 매일 타는 차는 실용성이 발목을 잡지 않아야 오래도록 만족스러운 법이니까요. 여러분은 이번 변화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로형 리어램프가 제일 마음에 들던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로 궁금하고 댓글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신차 속보 KR에서 더 알차고 빠른 신차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